네, 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결국에 동인기현의 영상이 오늘로 넘어왔네요. 자, 동인기현은 아웃도어 ODM 업체입니다. 특히나 아크테렉스, 그레고리, 파타고니아 같은 아웃도어 업계의 최정상 브랜드들의 배낭을 만드는 그런 ODM 회사로 잘 알려져 있대요. 근데 저는 워낙에 등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크테렉스가 아웃도어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브랜드 이름을 처음 들어보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하이엔드 아웃도어 배낭의 ODM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고 시장 45%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전 세계 암벽 등반 하네스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블랙 다이아몬드의 하네스, 그러니까 등반용 안전벨트도 동인기현이 전량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명 브랜드들이 동인기현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생산을 대행만 하는 게 아니라 개발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부분이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카멜백에 3차원 형태의 하이드레이션 백, 물을 넣어서 빨대로 바로 마실 수 있게끔 하는 배낭 구조를 제안을 했고 이게 실제 엄청나게 흥행에 성공을 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좀 고객사와 남다른 유대관계를 형성을 하고 또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어내기 때문에 다들 동인기현을 찾는다고 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자체 가공해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또 가지고 있어서 알루미늄 가공 기술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 프레임을 아웃소싱해야 되는 다른 의류 ODM과는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간단하게 얘기해서 글로벌 등산용품, 캠핑용품 이런 것들 브랜드사의 요청에 맞춰서 생산을 해주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 수혜를 좀 보기는 했어요. 아웃도어 인구가 확산이 되면서 매출도 증가했고 수익성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21년과 22년 매출액 늘어난 거, 수익성 개선된 거 보이시죠? 근데 23년 반기 기준으로는 매출이 조금 주춤한 모습이기는 해요. 자,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보면요. 비교 기업으로는 국내 기업 플러스 해외 기업까지 포함을 시켜서 총 9개나 선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국내 기업들의 PER은 10배 미만인 반면에 해외 기업들의 PER은 20배 이상인 업체가 3곳이나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평균 PER을 12.22배까지 좀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평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뒤에서 밸류에이션 평가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 바로 이어서 볼게요. 경쟁률은 26.37대 1, 463개의 기관만 참여했습니다. 최근에 부진했던 종목들하고 비교해서 봐도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컨택, 큐로셀, SLS바이오, 넥스틸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도 참여 건수가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면 공모가 밴드는 33,000원에서 37,000원 제시했는데요. 하단 미만을 써낸 기관이 건수 기준 76.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하단보다 3,000원 할인된 3만원에 확정을 한 거예요. 약 10% 조금 못 미치게 할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이 전멸입니다.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역대급으로 안 좋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모가도 할인을 하고요. 공모 물량도 줄여서 다시 나오더라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마찬가지로 공모 주식 수를 20% 축소했습니다. 네, 반영한 공모 개요를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공모가가 3만 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약 441억 원, 시가총액은 약 1,838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을 합니다. 청약은 스톰테크랑 일정이 같고요. 환불까지 4일이 걸리고 또 상장은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에코아이라는 친구와 일정이 또 겹칩니다. 상장일이. 네, 청약은 NH투자증권에서 가능하고요. 이 와중에 또 구주 매출까지 있습니다. 23.29%가 되는데 구주 매출의 주체가 정인수 대표와 QCPJB라는 재무적 투자자예요. 이것도 당연히 좋게 보이진 않죠.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에 20%가 배정이 됐는데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7,1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미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27.52% 정도가 되고요. 기존 주주는 8.32%가 존재하는데 기존 주주는 누구냐?
아까 구주 매출의 주체 중에 하나였던 그 재무적 투자자예요. 얘네는 구주 매출을 통해서 수익을 기본으로 챙기고 또 나머지 물량에도 보호 예술을 전혀 걸지 않아서 빨리 엄청 엑시트를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통 물량을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50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애매한 사이즈죠. 유통시총 500억 원대 종목들의 성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괜찮기는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은 게 없었어요. 동인기현이 유일하게 수요 예측 결과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과연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얘기를 좀 다시 해보죠. 할인된 공모가 기준의 PER은 6.86배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영원무역이나 더 네이처홀딩스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거고요. 한세실업과 FNF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펄을 기반으로 해서 기대 주가를 계산을 해보죠. 23년 예상 순이익은 232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정적이죠. 여기에다가 평균 퍼 6.86배를 적용을 하면요. 주당 평가가액은 25,980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모가 3만 원 비해서 오히려 13.4% 마이너스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할인된 공모가도 만족스럽진 않다, 싸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력을 이렇게까지 못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정리해봤을 때 자,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 높은 몸값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인기 업종인데다가 국내 OEM과 ODM 업체에 비해서는 여전히 공모가가 고평가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부진한데 이 와중에 대표이사와 재무적 투자자의 구주 매출까지 존재했고요. 이 재무적 투자자는 나머지 물량에도 보호 예술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일 바로 매도가 또 가능합니다. 게다가 에코아이와 동시 상장 일정이기 때문에 도대체 단점만 더 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공모주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세 종목을 좀 비교해서 보면 조건으로는 스톰테크가 가장 좋습니다. 에코아이는 오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균등 물량은 18만 3,800주가 되겠고요. 일반 100% 등급 기준 청약 한도는 12,000주입니다. 1억 8천만 원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예요. 15만 원 필요하겠습니다. 그냥 좀 가볍게 보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저를 여러 번 만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